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아침 9시 4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독일 증시는 조금 좀 서운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벤트 발표 앞두고 조금 몸살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거고요. 미국 증시는 몸살이는 거 없이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이거는 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가뜩이나 높았던 그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는 실적 보기 전에도 3% 올랐지만 실적 나오고 나서도 6.5%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502달러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영향으로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유럽, 미국 시간 외에서 선물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료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 이거에 환호를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미국 증시인데 이게 어젯밤의 미국 증시인데 이미 어젯밤 미국 증시는 신나게 올랐었단 말입니다. 그죠? 엔비디아 실적이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된 건데 실적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뭔가를 갖고 올랐단 말입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고 원웨이 상승, 시원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올랐고 상승한 종목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오래간만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뭐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지표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를 좀 보시면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좀 볼게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반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 50 위에 있던 놈들이 50 아래로 내려가는 등 좀 큰 충격이 있기도 했죠. 하여튼 굉장히 쇼크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이 50 위에 있다 50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좀 충격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 50은 일단 50 이상은 확장 국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50 아래는 위축 국면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일단 심리적으로 좀 이야기가 좀 심리적으로 좀 충격이 클 수 있죠. 하여튼 이런 점 정도만 가볍게 알아놓고 우린 이제 이거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PMI가 안 좋다. 특히 영국 PMI, 유로존 PMI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일단 달러부터 생각해 봅시다. 달러는 떨어져야 될까요? 올라야 될까요? 오르는 게 맞겠죠. 유럽이 안 좋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달러와 금리는 좀 떼어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금리는 요즘에 어떤 논리를 갖고 움직이죠? 경제가 좋으면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으면 내려간다. 이게 이제 금리를 움직이는 주요 원인이죠.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PMI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으니까 경제가 안 좋다라는 논리니까 금리는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달러가 주인공인가요? 금리가 주인공인가요? 금리가 주인공이죠. 예.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는 논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그럼 주식시장은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일단 오후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 5시 반 이쯤에 이미 영국 PMI가 쇼킹하게 나오면서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증시에 일단 훈풍을 일단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비록 달러는 올랐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이런 영향이 일단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1번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직전에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된 거긴 한데요. 보시면은 이 미국의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9시 45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10시 45분 이었을 거예요. 아마 발표된 게 미국 증시 개장하고 15분 있다 발표된 것 같은데요. PMI들이 발표가 됐는데 세상에 미국도 쇼크가 나왔네요. 쇼크가. 제조업 PMI는 뭐 여전히 50 아래였으니까 이런 거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 49였는데 47 나왔고요. 예상치가 49였는데 실제가 47 나왔고 서비스업 PMI도 좀 둔화가 됐습니다. 52.3이 예상치였는데 51 나왔습니다. 물론 50 위에 있으니까 이런 건 잔잔한 충격을 줬겠죠.
근데 어쨌든 PMI들이 서비스고 제조업이고 간에 전부 다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면은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달러가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미국 경제가 부실한 거니까 이거는 달러가 내려가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쇼크니까, 경제가 안 좋다 이런 거니까 금리도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점들,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졌다. 이거는 뭐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올랐다. 이거는 솔직히 뭐 달러가 오르는 건 증시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 3개짜리라 생각한다면은, 달러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진다라면 이거는 증시의 최고의 호재 아닙니까? 그죠? 별 5개짜리 호재죠. 별 5개짜리 호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지금 미리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이 지표가 장 초반에 발표됐잖아요. 장 초반에. 개장한 지 15분 만에 발표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갖고 신나게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그 이유는 이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두 개의 PMI들이 금리를 크게 끌어내려줬다. 더군다나 미국 PMI까지 안 좋으면서 달러까지 끌어내려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준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모두 시장 참가자들이 엔비디아를 주목을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 이게 조금 더 이게 알고 보니 숨겨진 데서 좀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젯밤 PMI들은 약간 요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신용등급 강등이 되고 나서 금리가 크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근데 어젯밤 PMI는 일단 이 오르던 금리가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적 변화 신나게 올랐다가 이제 조정의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PMI 발표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 조정을 하겠어, 달러도 조정을 하겠어 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일단 증시는 아무래도 좀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이어져 오던 증시 약세, 달러 강세, 금리 강세 이런 흐름이 조금 좀 이제 뒤바뀌는 게 아니냐, 잠시 좀 뒤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화의 신호가 좀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변화의 흐름이 얼마나 오래 갈진 모르겠는데요. 당장 근데 일단 뭐 눈앞에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증시가 이미 지난주에 좀 어떤 중요한 지지선까지 한번 많이 내려왔던 그런 강력한 매도세를 한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흐름, 증시가 올라가고 금리가 조정이 내려오고 달러가 조정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일단 이런 흐름이 시작됐다. 이런 흐름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안 조용했었죠. 한동안 아무런 이슈도 없이 증시가 횡보하고 달러도 횡보하고 금리도 횡보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어떤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기존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 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지난주의 움직임이 좀 너무 슈팅성이었다. 금리 달러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주식은 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단기적으로. 이 슈팅성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높은 확률로 좀 되돌림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그죠, 높은 확률로 되돌림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어젯밤에 일단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평상시 하셨던 그런 생각들, 지난주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떤 지지선들을 테스트했었지, 지지선을 붕괴시키거나 테스트했었지,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으니까 나는 반등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등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몰랐는데 이제 반등이 올라오겠다는 신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은 평상시 하셨던 이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당장 뭘 할지 안 할지는 그런 걸 일단 잘 모르겠고, 타이밍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잭슨홀 미팅 뭐 이런 것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다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긴 온 거란 말입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조금 이런 증시의 반등이 좀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반등시 매도 전략 하더라도 타이밍을 좀 잘 노려봐야 될 겁니다.
야, 드디어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던 반등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하방을 진입한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 일단 좀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언젠지 구체적인 타이밍은 또 보면서, 잘 보면서 또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을요.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부 다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미국 증시가. 그렇지만 사실은 그 PMI가 미리 금리와 달러를 좀 움직여서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설명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증시가 지금 급하게 오르고 이러는 거는, 이 구조적인 이유는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니까 오르는 게 메인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우연찮게 날짜가 겹친 거죠. 엔비디아 실적 좋다, 이거 날짜가 겹쳤고, 여기에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같이 녹아드는 거죠, 부가적으로요. 주된 원인은 결국 달러와 금리가 조정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크게 오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와 잭슨홀 미팅은 좀 부가적인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은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대감과 실제로 뭐 금리와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 거죠, 그죠? 이제는 어설픈 그런 기간 조정 이런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올라오겠다,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전 종목 신나게 잘 올라줬고요.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다 드렸고, 잠시 후에가 아니네요. 벌써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됐네요, 그죠? 3.5%로 동결을 했네요.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이제 한미 금리 차는 더욱더 많이 좀 벌어지게 됐네요, 그죠? 한국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좀 그런 구간 안에 좀 와 있죠.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좀 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금리를 미국 따라서 올릴 수도 없고, 올리면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지고, 연체율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까지 높여봐야, 그죠? 큰일 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내가 금리를 안 높인다라고 해서 뭐 금리가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 낮추면은 또 그 사이에 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또 뭐 인플레이션 문제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또 날 수 있으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와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불쌍하다. 오늘 일단 금리 동결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일단 뭐 특별히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솔직히 한국은행 금리 결정은 별로 뭐 관심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냥 뭐 적당히 뭐 대세에 따라서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뻔하죠. 뭐 동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이 터지지 않길 기도하면서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사실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던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좀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뭐 그러면서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어제 돌파한 척 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죠. 지난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어떤 저항,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했었던 그런 자리인데요.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서 나 또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겠어 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난번에 여기 저점을 낮췄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그 지난번에 이 자리를 너무 살짝 붕괴시키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솔직히 아직도 눌림시 매수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이 정도 깬 걸 갖고 그러냐? 난 아직도 눌림시 매수하겠다. 엔비디아를 봐라.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긴 합니다.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방 베팅 못할 건 없습니다. 하방 베팅의 근거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저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그냥 빠졌던 게 아니고 천천히 빠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이 탄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이 올라왔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 탄력적인 반등의 의지를 보였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S&P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S&P는 보시면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중요한 저항 아직 터치도 못했습니다. S&P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흐름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S&P가 조금 더 약해졌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거기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뭐 변동성 지수는 아무래도 좀 떨어졌겠죠. 아무튼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차분하게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조정 나와야 될 때 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의 추세적인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비록 어제 오늘은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그 보시면 증시가 이 자연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자연 반등에서 이제 탄력적인 반등으로 이어졌잖아요. 사실 그 이렇게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은 이게 더 안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언더슈팅 나오고 시원하게 빠져버리는 게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빨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등장할 수가 있기도 한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와야 될 때 반등 나오면 또 빠지겠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차라리 시원하게 하락 에너지 소진시켜 버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 정도 이야기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 애플 신나게 올랐죠. 중요한 저항 여기 있었습니다. 중요한 저항 다 돌파한 척하고, 역시 애플이 이렇게 죽을 리가 없죠, 그죠? 지난번에 그럼 이 자리 붕괴시켰던 거는 언더슈팅이었고 좀 반등을 할 생각이 있다. 역시 애플이 이렇게 죽을 리가 없네요, 그죠? 이렇게 강했던 친구가 언더슈팅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의미 있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다중고점형 만들지는 않겠죠. 어딘가에 고점형을 또 역시나 만들 생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오고 있다.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 엔비디아를 보자면은 어제 이미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고, 오늘 지금 502달러 정도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502달러면 여기 정도죠. 레벨업 됐습니다. 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방 보시면 안 된다. 당분간 위험합니다. 엔비디아 신나게 올랐으니까 반도체 지수도 또 신나게 아무래도 오늘 올라가겠죠. 얘도 반등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좀 다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중요한 저항을 넘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아마도 얘도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오겠죠, 그죠? 횡보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구간으로 다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시는 대충 다 봤고요. 금리 어젯밤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멋진 조정이 나왔어요.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 이 장대 양봉 요거는 오버슈팅이었고, 하여튼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온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올라온 게 너무 급하고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고 과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필요했고, 가격 조정 나왔으니까 이제 또다시 지지선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뭐 이런 자리 지지력이 있고요. 이런 자리도 뭐 지지력이 있고, 이런 자리도 지지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겠어요? 눌림시 매수죠, 그죠?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와야 될 조정이 나왔다. 근데 오버슈팅 나왔으면 금리의 상승이 빠르고 급하게 끝났을 텐데, 조정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금리의 상승 이런 흐름이 좀 더 찐득하고 좀 멀게 목표치가 좀 멀어지고 그런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조정이 나오긴 나온 겁니다. 달러도 그렇습니다. 달러도 어젯밤에 엄청나게 오버슈팅 주더라고요, 그죠? 영국 PMI가 그렇다, 영국 PMI가 안 좋았다 그러면서 달러가 오버슈팅 하더니 결과적으로 되돌렸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어요. 레벨업 해야 될 자리에서 레벨업 못했고 되돌렸으니까 얘도 가격 조정 가능성 이제 보여준 겁니다. 물론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뭐 추측에 불과한 거긴 한데, 아마 가격 조정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다들 조정하고 가기로 했다. 달러도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데 좀 쉬었다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일단 좀 쉬었다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래서 일단 뭐 좋은 분위기가 지금 잭슨홀 미팅 전에 좋은 분위기가 딱 유입이 된 거잖아요. PMI가 그렇게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 유입됐으니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고, 아마 잭슨홀 미팅까지는 신나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면 결국 이번 주는 뭐 신나게, 잭슨홀 미팅이 금요일날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마 신나게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요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만 재밌는 건 어젯밤에 이제 국제유가는 조금 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여기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에너지 섹터인데요. 에너지 섹터만 어젯밤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국제유가는 붕괴시키면 안 되는 선을 붕괴시켰어요. 97달러, 97.5 이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붕괴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보시면 지금 국제유가는 좀 큰 관점에서 한 여기 83달러, 한 82달러 여기 어딘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은,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 레벨업 되면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그 전환을 하려면은 여기서 79달러 여기를 붕괴시키면 안 됐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붕괴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여기 80몇 달러 돌파한 차 과정 중에 나오는 건전한 조정으로서의 의미 이상이 있는 겁니다. 건전한 조정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국제유가는 그래서 일단 여기 박스권에 지금 다시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기 고점 하나 만들어냈고 그 힘을 이어받아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일단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긴 한 겁니다. 뭐 물론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좋다 어쩌다 하면서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이 지켜야 될 자리를 못 지켰단 말이죠. 그만큼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게 맞고, 지금 이제 국제유가는 갔어야 될 자리, 이런 자리에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박스권으로 갇힐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 걱정이 조금 좀 덜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국제유가가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 그만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줄어든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박스권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였습니다. 물론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합니다만은 일단 당장 뭐 돌파 안착하고 그런 강세 흐름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구리 이런 건도 오르고 있네요. 그죠?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이런 것 때문인가? 하여튼 뭐 구리는 오르고 있다. 요지경입니다. 세상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좀 재밌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 뭐 이런 건데요. 그 언론에서 블룸버그에서 리세션이라는 언급을 몇 번이나 했냐, 소프트 랜딩이라는 언급을 몇 번이나 했냐를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그 보시면은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뭐 연착륙 시나리오죠. 연착륙 시나리오, 경제 좋을 거야라는 이야기가 많이 치솟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다시 리세션, 다시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2000년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6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연착륙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그리고 나서 경제가 급속히 안 좋아지면서 다시 경착륙 시나리오가 대세로 자리 잡고 위기가 왔었고요.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도 좀 그랬다. 이번에도 보시면 연착륙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연착륙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쏙 들어갔는데, 이게 지난번하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데이터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도 뭐 사람의 심리를, 사람이 어떤 한쪽으로 집단적으로 쏠리는 그런 심리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재밌는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좀 재밌는 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잭슨홀 미팅 전,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의 반응이 어땠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 뭐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고 합니다. 잭슨홀 미팅 전에 조금 좀 빠지던 증시는 잭슨홀 미팅 하루 전에는 기대감으로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고, 잭슨홀 미팅 당일날에는 조금 좀 많이 좀 올랐었고, 누적해갖고 어쨌든 그 잭슨홀 미팅 그 한 주 전에는 좀 많이 좀 올랐었고요. 아니지. 원위크 포스트니까 그 잭슨홀 미팅 1주 지나고 나서는 증시가 항상 올랐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데이터는 뭐다? 증시가 오를 수 있다.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증시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나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잭슨홀 미팅의 훈풍이 오래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하여튼 잭슨홀 미팅 전에는 증시가 오르는 경향이 높다라고 합니다. 마침 잭슨홀 미팅 전에 지금 벌써 엔비디아 실적이니 뭐니 해가지고 벌써 증시가 축포를 터뜨리고 있으니까 오를 수 있나 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보세요, 그죠? 지난번에 확실히 보시면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진 거 아니에요. 이제서야 좀 의미 있는 반등 나온 겁니다. 예.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반등도 없으면은 대폭락이었다고요. 대폭락 나오면 하방 에너지가 빨리 소진된다. 근데 드디어 의미 있는 반등이, 제가 어떤 기다려주던 그런 멋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좀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벅버벅거렸죠. 예, 여기서 많이 버벅버벅거렸기 때문에 한 5, 6거래일 정도 여기는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하락할 때 이 자리 부근에 오면 여기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큰 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큰 갭은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좋다라면서 갭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갭을 크게 만들면서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언젠가 대가를 치르겠죠. 예.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 이제 큰 갭 상승 출발하면서 어쨌든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 갭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내는 게 좀 별로 이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331 뭐 이런 자리들 돌파 한착하면서 오늘은 그걸 테스트하고 있네요. 사실 진짜 중요했던 자리, 여기 직전 저점이 중요했겠죠. 코스피 여기 직전 저점, 여기가 어디냐면 333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예. 선물 333 저항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오늘은요. 예. 사실 제가 뭐 331이라고 여기가 좀 그나마 여기를 돌파한 차기가 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근데 이제 여기가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가 333이 돌파한 짝 돼야 조금 그제서야 좀 의미가 있는 반응이긴 합니다. 예. 그때부터 좀 의미 있는 반등이긴 해요. 근데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이긴 한데, 물론 지금도 의미 있는 반등이긴 한데 좀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333 오늘 저항 테스트 하고 있고요.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래도 그냥 뭐 박스권일 수 있다. 333을 넘어서야 코스피는 좀 의미 있는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항 좀 잘 봐야 되겠고요. 331은 돌파 한착했는데 333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피는 약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한 5거래일 넘게 선물 330, 뭐 328 부근에서 지지력은 좀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빠진다 할 때 여기는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점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은 갭상승했다. 일단 또 분위기가 안 좋네요.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겠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어떤 추세선을 3번을 건드리면 그 추세선은 그 추세선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선 너무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좀 탄력적인 반등 올라오고 있으니까 타이밍 잘 보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딱히 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뭐 큰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나리오에 큰 변화 이런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때문에 금리가 치솟고 달러가 치솟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일단 기본적인 이런 구조적인 이런 거는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젯밤에 PMI가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금리와 달러가 본격적으로 좀 쉬었다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증시는 반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일시적으로 여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이야기 드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가격 조정, 그죠? 기다리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눌림시 매수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것도 타이밍 잘 보고. 일단 의미 있는 지지선 여기 1321원 부근에 하나 지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뭐 1315원 부근에 지지선이 있고, 아직까지 여기는 지지선이 없습니다.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